민족에 대한 거를 잠깐 얘기하면 함석헌의 이 함석헌이 생각하는 민족에 대한 개념. 요새 이제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이 민족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의미를 포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다 국가 경계가 뭐 이제 세계화로 허물어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뭐 미국 국익 우선주의 막 이러니까 여기저기 또 국가주의가 또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함석헌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국가주의였는데 이 함석헌은 시대적으로 이게 조선 시대부터 일제 시대, 해방 이후에 군부 독재 시대 막 이런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까 또 민족이란 개념이 막 나온 것이 특별히 막 19세기 1800년대에 사실 나온 개념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그 전에 뭐 1700년 이런 때는 사실 민족 개념이라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 19세기 들어와서 민족 개념이라는 것이 생기고 특별히 이제 식민지 개척운동 이런 것이 막 벌어지면서 민족 개념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우리 함석헌의 민족 개념을 생각하면서 되게 우리나라는 세 가지 민족 개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저항적 민족주의죠. 그래서 식민지 이후에 서구에 대한 외세에 대한 저항적 민족주의.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함석헌 선생이 어떻게 보면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채호. 신채호 선생은 1880년에 태어나서 193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신채호 선생은 역사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역사는 아와 그렇지 비아의 투쟁이다. 조선의 역사는 뭐 세계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아와 비와 나와 내가 아닌 것과의 그냥 투쟁의 역사가 역사다. 이렇게 아주 간추려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선 상고사라는 대표적인 책도 쓰고 1923년에 조선혁명 선언을 써가지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많은 독립 의혈 혁명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됐다. 이제 그런 학자들이 얘기도 합니다. 1923년에 조선혁명 선언. 그래서 이 신채호 선생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래가지고 특별히 여기서부터 영웅사관을 만들어냈어요. 영웅. 우리나라의 을지문덕 장군이라든지 최영 장군, 이순신 장군 같은 이런 영웅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외세와 싸우는 이런 영웅사관 이런 것이 신채호 선생이 주장했던 민족주의 개념이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신채호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멋있는 얘기인데 조선은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된다. 그리고 무슨 주의가 들어오면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이 주의의 조선이 된다. 이건 노예들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해 통곡하련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참 그 옛날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면 말이야 한국 조선의 기독교가 되어 있는데 기독교의 조선이 되면 이게 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참 토착 기독교화를 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된다. 신채호가 이걸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역사적 사관을 가지고 투쟁의 사관,
그래서 영웅사관으로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신채호는 3.1운동을 겪으면서 또 뭔가 이렇게 민중적 사관으로 조금 변경을 하죠. 영웅도 중요하지만 영웅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씨알들, 민중들의 어떤 저항운동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나중에 신채호 선생은 대표적으로 아나키즘에 빠지잖아요. 무정부주의에. 국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종교고 뭐고 모든 지배자를 거부하고 모든 지배 세력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거죠. 이 신채호를 대표적으로 되는 이런 저항적 민족주의.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이분법이죠. 나는 나고 나 아니면 다 저기 적을 하는 아와 비아의 이런 투쟁. 요거에 대항해서 조금 더 이제 좀 평화적인 민족주의자로 대표되는 게 안중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돼요. 안중근은 동양 평화론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제 식민지 일제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중근 선생은 그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도 그 천황제는 일단 인정을 했다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해주길,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일해주길. 물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해서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를 인정을 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이야기했다는 걸로 봐서 그래도 좀 평화주의적인 민족주의자다. 그러니까 그 안중근이 왜 이토 히로부미 죽였냐면 그 안중근이 러일 전쟁을 처음에 지지했어요. 네. 그래서 러일 전쟁을 왜 지지했냐 하면 이제 일본이 러시아와 싸워가지고 그 러시아에서 이김으로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저기 찝쩍거리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 막아가지고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저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는 어떤 기대를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이 아시아의 동양의 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러시아를 러일 전쟁을 지지했는데 일본이 러일 전쟁이 이기고 나서 이제 그렇지 않았거든. 결국은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이러는 거 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 이토 히로부미를 결국 그 배신감에 죽이게 됐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역사책을 본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동양 평화론을 주장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좌절됐지만 뭔가 그래도 아시아의 어떤 다원적인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거. 그러면서 좀 극단적 저항 신체호보다는 훨씬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평화적 민족주의자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항해서 함석헌의 이런 민족주의는 이런 것도 벗어나서 그야말로 탈민족주의지. 모든 민족 개념을 초월해서 보편적, 전 세계가 하나다고 이야기하는 차원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일본이고 뭐고 다 뛰어나서 전체 안에서 하나다. 역사를 볼 때 그래서 어떤 민족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인 뜻의 자리, 곧 하나님의 자리에서 역사를 볼 때는 다 그것이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그 민족 개념을 이제 함석헌 선생은 굉장히 종교적 민족이랄까? 그러면서 이제 문화, 요새는
컬처럴 내셔널리즘, 문화적 민족주의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21세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21세기에 모든 각 나라나 지역마다 고유의 그 문화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로컬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함석헌 선생의 민족주의는 요새 시대와 맞는 문화적 민족주의로 좀 보편 타당적인 평화주의, 국가주의를 초월한 우주적, 문화적, 세계적인 그런 민족주의다 하고 이제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그 배움의 길은 한 배움의 길은 밝은 소갈 밝히는 데 있으며 씨알 어뱀에 있으며 된 데 머무르는 데 있다. 이렇게 유영문 선생이 해석을 했대요. 이게 유영문 선생님 그 한글 자체가 어렵잖아요. 이해하기가. 이게 뭐냐 하면 한 배움의 길, 큰 배움의 길은 밍밍더 아주 밝은 자기 속알을 밝히는 데 있으며 민과 가까이 하는 데 있으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유영문 선생이 이 말을 썼다 그러는 거예요. 이 친민을 갖다가 씨알 어뱀에 있으며 그러니까 참 배움의 길은 씨알 어뱀에 있다. 그래서 그 민을 씨알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씨알 어뱀이라는 거는 친이니까 씨알을 이렇게 모신다 그럴까? 씨알을 만나고 씨알을 공경하는 민을 공경하는 민은 그저 어뱀이라는 말이 그렇게 부모를 찾아 뵙는다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민을 씨알로 해가지고 그때 함석헌 선생이 그 씨알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씨알을 말을 쓰면서 1970년에 씨알의 소리를 할 때도 씨알이라는 말을 썼는데 특별히 이렇게 알로 안 쓰고 이제 이렇게 썼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씨알을 썼느냐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이 민이라는 게 중국말이니까 중국말이고 의미가 우리랑 다른데 참 우리말인 이런 좋은 말을 유영문 선생한테 듣고 이 말이 적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씨알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씨알이 결국은 민중이죠, 민중. 민중인데 민중보다는 좀 폭이 넓은 의미의 여러 가지 해석을 두고 있고 요 알자에 요 이런 해석을 붙여. 요 알은 하나님 전체를 뜻하는 것이고 요거는 작은 나. 하나님과 나를 얘기해요.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을은 어떤 운동성, 역동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그 역동적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알맹이. 시는 뭐 그냥 그 시고 이런 뜻에서 그렇게 해석한 게 나오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함석헌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하면 명명덕이요. 이게 대학 지도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하면 명명덕이요. 이웃에 있는 것으로 하면 친민이고 통틀어 말하면 참 선에 거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함석헌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명명덕이라는 거예요. 그 밝은 자기 아까 얘기했지 무슨 자기 바탈 속알을 밝히는 거.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뭐 친민하는 거죠. 씨알과 함께 하는 거. 이것이 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 얘기하면 그 참 선에
온전히 거하는 것. 그것이 대학의 도구,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는 거고, 전체적인 하늘에 큰 참나, 큰 진리, 뭐 그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개체적 나, 작은 씨알, 큰 씨알이고, 이건 작은 씨알이고, 그래서 큰 씨알과 작은 씨알이 역동적으로 창조와 진화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함석헌이 이제 해석을 하면서 결국 이 민중이 바로 그거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함과 동시에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참 주체다. 그 씨알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아무튼 이 씨알이라는 말은 그래서 유영모 자기 스승인 유영모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근데 유영모 선생은 이때 씨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 씨알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도 않고 이거에 대한 해석도 뭐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함석헌 선생이 이걸 기억하고 그 사상을 씨알로 해가지고 그 자기 사상을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씨알 사상하면 그냥 함석헌 선생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참 그 유감이라 그럴까? 이 함석헌 선생은 동학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를 했어요. 근데 요즘 함석헌의 제자들은 뭐 동학을 많이 평가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왜냐하면 동학이 너무 좀 한마디로 좀 수준이 좀 떨어진 그런 거였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체계로 너무 나섰다. 이제 그런 뜻에서 동학에 대해서는 이 뜻으로 여기도 잠깐 써온 것 같은데 아주 좀 실패한 운동으로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를 않았어요. 난 그 함석헌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해 주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 동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내천 사상이라든지 동학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은데 왜 함석헌이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아마 그 기독교에 그때만 해도 기독교에 이분이 빠져 있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일종의 좀 거부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미신적인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동학 민중들이 감각적으로 거부감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동학이 농민들이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성주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촌무지렁이들의 그런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수준 미달의 그런 거로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이제 함석헌은 그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그 서울 올림픽에 그 나가는 이야기 했잖아요. 서울 평화 올림픽에 안병무도 그러고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 평화 올림픽이 성화봉송식인가 뭐기 무슨 위원장을 했어. 나오셔서 그거 하시라고 그럴 때 가서 했다고요. 근데 안병무나 이런 민중신학자들이 가지 마십시오. 군사정부에 협조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그때 그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평생을 평화를 위해서 살았다. 한마디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살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평화 올림픽이다. 이거 내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보면 이분이 뭔가 체제 전복적인 이런 건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민중신학이나 이런 게 너무 정치, 사회적, 투쟁적인 이런 거를 넘어서서 이게 이 함석헌 선생은 굉장히 종교적이야. 종교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관념적이고 좋게 얘기하면 종교 철학적이야. 그래서 씨알이라는 민중의 어떤 저항성과 그 투쟁성과 이런 걸 인정하면서도 그 민중은 참 하나님을 찾기 위한 민중이 운동이 돼야지 어떤 사회 체제 번역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거야. 참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까지 가는 종교 철학적인
이 사상이 씨알 사상이네. 그런 면에서 민중신학자들과 이게 좀 안 맞았다 그럴까? 근데 저도 그 논문에서 썼는데 결국은 그러나 오늘의 민중신학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종교 철학적인 상황으로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런 모든 것을 포용하는 민중신학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80년대, 7, 80년 머문 민중신학이 되면 지금처럼 별로 호응 못 받는 민중신학이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너무 그런 정치 사회적 체제 변혁적인 고기에 머무르는 한계가 없지 않아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씨알 사상은 오히려 그걸 극복한 더 큰 특히 종교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사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뭐 또 비판하려면 또 뭐 한이 없는 거고 아니다 하면 뭐 아는 거지 뭐. 저항적 민족주의.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함석헌 선생이 어떻게 보면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채호. 신채호 선생은 1880년에 태어나서 193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신채호 선생은 역사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역사는 아와 그렇지 비아의 투쟁이다. 조선의 역사도 뭐 세계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아와 비와 나와 내가 아닌 것과의 그냥 투쟁의 역사가 역사다. 이렇게 아주 간추려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선 상고사라는 대표적인 책도 쓰고 1923년에 조선혁명 선언을 써가지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많은 독립, 의혈, 혁명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됐다. 이제 그런 학자들이 얘기도 합니다. 1923년에 조선혁명 선언. 그래서 이 신채호 선생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래가지고 특별히 여기서부터 영웅사관을 만들어냈어요. 영웅. 우리나라의 을지문덕 장군이라든지 최영 장군, 이순신 장군 같은 이런 영웅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외세와 싸우는 이런 영웅사관 이런 것이 신채호 선생이 주장했던 민족주의 개념이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신채호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멋있는 얘기인데 조선은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된다. 그리고 무슨 주의가 들어오면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이 주의의 조선이 된다. 이 가지고 있었다. 동양 평화론을 주장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좌절됐지만 뭔가 그래도 아시아의 어떤 다원적인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거. 그러면서 좀 극단적 저항 신채호보다는 훨씬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평화적 민족주의자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항해서 함석헌의 이랬던 민족주의는 이런 것도 벗어나서 그야말로 탈민족주의지. 모든 민족 개념을 초월해서 보편적 전 세계가 하나다고 이야기하는 차원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일본이고 뭐고 다 뛰어나서 전체 안에서 하나다. 역사를 볼 때 그래서 어떤 민족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인 뜻의 자리, 곧 하나님의 자리에서 역사를 볼 때는 다 그것이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그 민족 개념을 이제 함석헌 선생은 굉장히 종교적 민족이라고 할까? 그러면서 이제 문화, 요새는
컬처럴 내셔널리즘, 문화적 민족주의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21세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21세기 모든 각 나라나 지역마다 고유의 그 문화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로컬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함석헌 선생의 민족주의는 요새 시대와 맞는 문화적 민족주의로 좀 보편 타당적인 평화주의, 국가주의를 초월한 우주적 동양 평화론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제 식민지 일제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중근 선생은 그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도 그 천황제는 일단 인정을 했다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해주기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일해주기를, 물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해서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를 인정을 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이야기했다는 걸로 봐서 그래도 좀 평화주의적인 민족주의자다. 그러니까 그 안중근이 왜 이토 히로부미 죽였냐면 그 안중근이 러일 전쟁을 처음에 지지했어요. 네. 그래서 러일 전쟁을 왜 지지했냐 하면 이제 일본이 러시아와 싸워가지고 그 러시아에서 이김으로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저기 찝쩍거리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 막아가지고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더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는 어떤 기대를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이 아시아의 동양의 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러일 전쟁을 지지했는데 일본이 러일 전쟁이 이기고 나서 이제 그렇지 않았거든. 결국은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이러는 거 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 이토 히로부미를 결국 그 배신감에 죽이게 됐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역사책을 본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생각들을 민족에 대한 거를 잠깐 얘기하면 함석헌의 함석헌이 생각했던 민족에 대한 개념. 요새 이제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이 민족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의미를 포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다 국가 경계가 뭐 이제 세계화로 허물어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뭐 미국 국익 우선주의 막 이러니까 여기저기 또 국가주의가 또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함석헌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국가주의였는데 이 함석헌은 시대적으로 이게 조선 시대부터 일제 시대, 해방 이후에 군부 독재 시대 막 이런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 민족이란 개념이 막 나온 것이 특별히 막 19세기 1800년대에 사실 나온 개념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그 전에 뭐 1700년 이런 때는 사실 민족 개념이라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 19세기 들어와서 민족 개념이라는 것이 생기고 특별히 이제 식민지 개척운동 이런 것이 막 벌어지면서 민족 개념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우리 함석헌의 민족 개념을 생각하면서 되게 우리나라는 세 가지 민족 개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저항적 민족주의죠. 그 식민지 이후에 서구에 대한 외세에 대한 이건 노예들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해 통곡하련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참 그 옛날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면 말이야 한국 조선의 기독교가 되어 있는데 기독교의 조선이 되면 이게 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참 토착 기독교화를 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된다. 신치의가 이걸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역사적 사관을 가지고 투쟁의 사관, 그래서 영웅 사관으로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신치호는 3.1운동을 겪으면서 또 뭔가 이렇게 민중적 사관으로 조금 변경을 하죠. 영웅도 중요하지만 영웅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씨알들, 민중들의 어떤 저항운동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나중에 신치호 선생은 대표적으로 아나키즘에 빠지잖아요. 무정부주의에. 국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종교고 뭐고 모든 지배자를 거부하고 모든 지배 세력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거죠. 이 신치호를 대표적으로 되는 이런 저항적 민족주의.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게 이분법이죠. 나는 나고 나 아니면 다 저기 적을 하는 아와 비아의 이런 투쟁. 요거에 대항해서 조금 더 이제 좀 평화적인 민족주의자로 대표되는 게 안중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돼요. 안중근은